올드보이 배척. 네, 이번 코너는 저번 주부터 신설한 코너인 배척입니다. 이번 코너는 서로의 이야기를 경쟁적으로 토론해보는 코너입니다. 이번 주는 못 오셨지만 배진님이 대본을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준비해주신 말씀을 조금 읽어드리는 방식으로 시작을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 올드보이라는 영화가 처음 나올 때부터 색감, 소품, 장면들을 보면서 되게 무섭고 소름 돋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이런 다양한 요소들은 복수라는 핵심을 더 돋보이게 하고 극대화시켜준다고 할 수 있겠죠. 본 척부터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대수가 15년간 갇혀 생활하고 나와서도 미도를 만나 사랑을 하고 진실을 알게 되고 고통을 겪는 것은 모두 우진이 자신과 누나의 관계에 대해 함부로 떠들었던 대수에게 복수하기 위해 짜놓은 것들입니다. 사랑했던 누나의 목숨값이라고도 생각이 되는데요. 영화를 보며 저는 정도, 상황, 다양한 측면에 있어서 이러한 복수가 괜찮을 것일까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이야기해보고 싶은 것은 우진의 복수, 이해된다 vs 이해되지 않는다 입니다. 네, 이렇게 배지님이 준비해주신 거를 제가 읽어드렸고요. 배지님 목소리 듣고 싶네요. 다음 주면 두 분 다 오시는 걸로. 네, 두 분 다 오시기로 하셨으니까 꼭 다음 주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듣고 있나? 네, 골자는 그겁니다. 우진의 복수. 15년 장장 15년에 걸친 우진의 복수가 이해된다, 이해되지 않는다입니다. 홍 회장님 먼저 입장을 밝혀주실까요? 저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네, 그냥 논거를 얘기 드리기 전에 길게 얘기할 것 같아서 한번 얘기하기 시작하면 그냥 이해되지 않습니다. 네, 유채님은 어떤 입장이신가요? 저는 나름 이해의 여지가 있다. 네. 야, 소심하게 가겠습니다. 사실 나온 복수들이 조금 수위가 세기 때문에 네, 된다고 하면 이게 좀 양심의 가책을 느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논거부터 들어볼까요? 홍 회장님 밝혀주시죠. 일단 저는 이 우진이라는 사람의 복수가 성공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한 사람을 파멸로 끌고 가는 복수는 어떤 형태로든 자기한테도 영향이 돌아온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부정적인 영향이.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그걸 보여줄 수 있는 장면이 우진이 그 복수가 끝나고 나서 엘리베이터에 타고 나 이제 어떻게 살지?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건 저는 바꿔 말하면 이 복수가 얼마나 허망한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하고요. 박찬욱 감독의 복수 3부작 중에서 저는 복수는 나의 것은 보지 않았습니다만 친절한 금자씨는 봤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보면 이제 유가족들, 특히나 최민식 배우가 거기선 이제 유괴범으로 나오시는데 그 유괴범에 의해서 희생된 아이들의 부모가 최민식을 죽이는 그런 장면들이 있죠. 저는 차라리 그런 형태의 어떤 사건이었다면 이해라도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사건은 우진의 사건은 저는 본인의 귀책 사유가 분명히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두 가지인 거죠. 하나는 분명히 본인의 귀책 사유가 있는 사건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걸 위해서 자기가 파멸할 걸 알면서도 15년 동안 오대수를 감금하고 그렇게까지 복수를 계획하는 게 본인의 정신 건강에 좋지 않다. 복수심은 건강에 좋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복수는 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네. 유채님도 입장을 밝혀주실까요? 저는 나름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 근친상간이라고 해야 되죠. 그쵸. 근데 어쨌든 그 누이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진은 사랑하는 사람이자 누이를 잃게 된 것이에요. 단순히 이제 한 사람의 목 플러스 한 사람의 목, 두 사람의 목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우진에게 있어서 그 누구보다 가장 막대한 영향력을 차지하고 있었던, 그리고 그 사람의 세계 전부를 어떻게 보면 조성하고 있었던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인 건데, 그런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네. 그래서 거기서 저는 가장 큰 정당성을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홍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진이 결국에 같이 죽어버리죠. 끝내 자살을 해서. 그런데 저는 오히려 거기서 어떤 정당성을 좀 더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만약에 우진이 주인공 대수를 그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자기만 잘 살았더라면 오히려 그게 좀 더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한테도 귀책 사유가 있는 게 맞기 때문이죠. 근데 우진은 자신한테도 잘못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결국에 함께 파멸하는 길을 택합니다. 우진이 복수를 하면서 자신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측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아마 자신의 죽음까지 예견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죽음,
그러니까 자신의 자살까지 함께 합해서 누이에 대한 복수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각자 입장을 잘 들어본 것 같아서 너무 좋고요. 아까 표현 중에 이렇게 세 개를 모두 잃은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서 저는 상당히 이쪽으로 마음이 기울어 있습니다. 그냥 애초부터 이쪽의 편이었다고 얘기를 하세요. 저는 토론 전에는 중립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들어왔어요. 정확히 말하면 이쪽의 편인 게 아니라 그쪽의 편이 아닌 거죠. 그렇죠. 난 네가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지만 네가 무슨 말을 하든 동의해줄 생각은 없다. 그러실 수 있죠. 네, 그래도 이해되지 않는다 측에 먼저 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게 의문이에요. 본인도 파멸할 걸 알아요. 그리고 본인도 그 복수심이 허망한 감정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 금자씨에서도 중간에 유지태 배우가 카메오로 등장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장면이냐면 본인이 복수를 대충 끝내려고 하고 본인이 화장실에 가서 손을 씻고 있다가 손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있다가 딱 봤는데 유지태 배우가 거기 딱 서 있는 거예요. 그게 알고 보니까 자기 이제 그러니까 너무 많은 것들을 스포일러 하게 되니까 이거는 나중에 금자씨를 다룰 때 하고요. 하여튼 그 장면이 많은 사람들한테 회자되기로는 복수심이 얼마나 황망한 것인가를 드러내주는 장면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만큼 이 복수심이라는 것이 저는 되게 허망한 감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러면서까지 그거를 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복수를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는 아까 아는 척에서 살짝 얘기를 했는데 뭔가 저주인형이라든지 뭐 이런 뭔가 행위를 하면 해소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지는 지금 어떻게 해소할 방법이 없는 상태인 것 같았어요. 근친상간이라는 거는 사실 굉장히 비도덕적이고 그쵸? 윤리적으로 사람들한테 비난받을 일이고 그래서 그 누이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형사적인 뭐 조치를 취하지도 못하죠. 그러니까 국가로부터 어떤 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입장이란 거죠. 네.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고 또 주변 동네 사람들한테도 몇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자기 누나는 뭐 걸레다 이렇게 인식되고 있고 이걸 어떻게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끌어넘치는 분노와 이 사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것에 대해서 복수를 통해서밖에 해결할 수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소문을 낸 행위는 명백히 잘못된 행위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학교에서 공공장소잖아요. 그렇죠. 공공장소에서 사랑을 나누는 그런 묘사되는 씬들도 있고 그런 걸로 봤을 때 본인들이 걸릴 거란 생각을 안 했을까요? 저는 그거 좀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면 제가 봤을 때 본인들이 귀책 사유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걸린 것에 귀책 사유가 있다.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게 물론 소문은 잘못된 방식으로 났죠. 그러니까 근친상간에 초점이 맞춰서 한 게 아니라 둘이 사랑을 나눴다는 데 초점을 맞춰서 소문이 난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이 행위 자체도 그닥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행동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라면 저라면 제가 그럴 리는 없겠지만 저는 일단 누이가 없습니다. 저라면 일단 내 탓을 하고 보는 게 나 때문에 내 누이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게 좀 이렇게 정상적인 사고 방식 아닌가요? 저만 그렇게 생각할까요? 정확하게는 나 때문만에 죽었다라는 표현이 맞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정도로 공공장소에서 대담하게 그 짓거리를 할 생각이었으면 표현이 세게 약간 표현이 세게 나오네요. 왜 그 걸릴 걸 생각하지 못했다고 생각했으며 그걸 걸렸을 때 왜 그 모든 책임이 다 오대수한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걸 그건 어떻게 보면 우진에게는 그냥 핑계거리가 필요한 걸 수 있어요. 내 누이가 죽었다는 데에 대해서 핑계를 찾다 보니까 소문을 낸 저 자식이 잘못한 거고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 15년에 걸쳐서 복수를 해야겠다라는 그 알량한 책임의식 회피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과연 이해될 수 있는 감정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거는 솔직히 조금은 저도 인정을 하고는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우진이 분명히 자기 책임이 크고 사실 대수보다 좀 더 크다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그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대수한테 좀 더 책임을 돌린 탓도 없잖아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영화에서 그런 대사를 우진이 치죠. 뭐 모래알이든 뭐였죠? 그 바위덩어리든 가라앉는 건 매 한 가지다. 네 그런 대사를 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우진이 나름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문장이기도 하고 제 입장이기도 합니다. 대수의 잘못을
그게 좀 사소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어쨌든 굉장히 큰 잘못이고 대수 자신은 심지어 이후에 전학 가서 그 상황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지만 그렇죠. 결국에 그 모든 일들의 단초가 된 거는 대수인 거잖아요. 거기서 결코 이제 죄가 가벼울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갑자기 법적인 이론이 좀 떠오르는데요. 귀책 사유에 대한 건가요? 설마? 인과관계에 대한 건데요. 네. 그러니까 법적으로 네. A랑 B라는 사건을 연결짓기 위해서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고 네. 배워요. 예를 들면 총을 쏴서 사람을 죽인다. 이런 건 인과관계가 있는 네. 거겠죠. 근데 법적으로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판례와 학설의 입장이 좀 갈리긴 하는데요. 네. 네. 쉽게 얘기해서 인과관계는 두 차원이 있어요. 하나는 정말 내 행동으로 인해서 결과가 발생했는가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 행동이 그 결과를 귀속시킬 수 있는 거냐. 그러니까 그 행동이 결과에 책임을 물을 수 있냐가 두 번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살인자의 어머니가 살인자를 낳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살인자가 태어나서 살인자로 인해서 피해자가 생긴 걸 수 있어요. 인과관계로 치면 그렇죠. 네. 그러나 우리는 이거 가지고 탓을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이걸 우리가 흔히 객관적 귀속이 가능한가의 문제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이 사건도 똑같아요. 본인이 같은 얘기로 도우는데 네. 그 오대수의 소문내기라는 사건이 없었다 할지라도 과연 그 결과가 바뀌었겠는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대수 말고도 소문낼 사람들은 전 많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정도의 대담한 행동이었다면.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결과적으로 계속 드는 생각은 이 우진은 자신의 감정만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감정이 옳아. 내가 너한테 복수심을 느끼는 건 당연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난 너한테 복수를 할 권리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난 너한테 복수를 할 거야. 그리고 복수를 한 거죠. 그렇죠. 과연 이 논리적인 흐름이 정당하고 또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거죠. 네. 자꾸 논리적으로 가니까 좀 맞는 말인데 싫어요? 네, 싫어요. 저도 별로 뭐 유채님의 조음을 원치 않습니다. 네. 저는 조금 감정적으로 자꾸 이제 우진의 감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게,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우진의 복수를 이해하려면 결국 우진의 감정을 이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우진이 누이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자면, 15년이란 지난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누이를 사랑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랑에 대한 입증이기도 하다라는 반론을 조금 드리고 싶은데, 네. 그래서 우진이라는 사람의 행동이 물론 이제 법이라던가 논리적으로 보면 당연히 이해될 수 없겠죠. 네, 현대의 법으로는 당연히 처벌받아야 될 사람이 맞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감정적으로 들어가 보자면 그 사람의 사랑에 대해서 우진이 이런 말을 하는데 뭐 나는 알면서도 사랑을 했어. 우리는 알면서도 네 너도 그럴 수 있을까?라는 말을 했었는데 결국 이제 이 복수라는 게 물론 대수라던가 미도라던가 이런 인물들한테는 정말 해서는 안 될 짓이고 미안한 짓이고 하기도 한데 우진과 이제 그 누이의 관계에서만 바라보자면 누이에 대한 일종의 속죄이자 헌정으로도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법과 논리 그리고 한쪽은 이제 감정 이성과 감성이 네. 그렇게 대립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다음 이렇게 논제로 제가 살짝 넘어가 보고 싶은데요. 아까 홍 회장님이 잠깐 말씀해주신 부분에서 이렇게 복수는 실패했다고 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두 분은 각각 우진의 복수가 성공했다고 보시는지 실패했다고 보시는지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까 홍 회장님은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유채부터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저부터요? 네, 저는 복수는 성공했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이 복수라는 것은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우진의 죽음과 대수라는 인물의 인생이 망가지는 걸 포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우진이야 말할 것도 없이 죽음으로써 이제 복수를 완성을 했고요. 대수의 경우에도 마지막 결말이 어떻게 해석되느냐에 따라서 아마 좀 의견이 갈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네. 기본적으로 저는 대수가 모든 것을 잊는 데 실패했다. 그러니까 15년 동안의 자신의 일과 그 자신이 그동안 느껴왔던 복수심이라는 것을 잊는 데 실패하고 앞으로도 그 모든 복수심과 미도에 대한 진실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쪽이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네, 성공했다고 봅니다. 네, 홍 회장님은 이에 대해서 반론해 주시죠. 저는 사실 성공한 복수라는 건 없다고 생각하고요. 복수에 대해서 아까 이제 유채님께서 언급해 주신 것 같은데 군자의 복수는 10년을 간다. 뭐 이런 표현이 있죠. 네. 네. 그게 왜 10년인지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단순히 10년이 간다는 얘기가 아닐 거 아니에요. 10년이 지나면 그렇죠. 복수가 완성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복수라는 건 결과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또는 복수를 하는 사람이든 복수를 당하는 사람이든 둘 다 엄청 허망한 감정만을 남긴다고 생각해요. 물론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대행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허망한 감정을 모두 느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국가가 그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거죠. 복수에 대한 권력을.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복수를 대신 해주는 거고. 그렇지만 개인이 개인에 대해서 복수를 하려고 할 때 그 개인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리고 끝나고 난다면 굉장히 허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우진의 어떤 복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자기가 우진을 되게 교과서적인 얘기지만 대수를 용서하는 게 가장 빠른 복수였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성공한 복수는 오히려 저는 용서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어떤 사람이든 이게 막 교과서적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야지 복수의 고리가 끊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개념이 아니라 결국 그 용서가 전제될 때야지만 그 사람은 다음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용서하는 거였다고 봐요. 이렇게 파멸로 둘 다 끌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대수가 우진을 용서를 뭐 한다거나 우진이 대수를 용서하거나 둘 다죠. 둘 다입니까? 그게 가장 빠르게 그 사람이 이기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여기에서 이렇게 물론 제가 사회자로서 질문을 하면 안 되긴 하지만 네. 사회자도 질문하죠 보통. 방금 그 포인트에서 사실 이제 우진이 대수를 먼저 용서를 했으면은 대수가 우진을 용서할 필요가 없었던 거 맞잖아요. 근데 요 포인트가 나와요. 영화에서 보면 그 대수는 그 소문을 냈다는 게 자신이란 것 자체를 애초에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쵸. 아 내가 그랬어? 이렇게 하는 장면이 한 번 있는데 그랬으면은 사실 용서라는 게 될 수 있는 건가요? 어떤 식으로 용서를 하면 그게 용서가 되는 건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간 결국 복수를 하기 위해서는 제일 좋은 건 내가 저 사람보다 잘 살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연인이 바람을 폈어요. 아니면 연인이 나한테 몹쓸 짓을 했어요. 그때 그 연인한테 가장 빠르게 복수하는 방법은 뭘까요?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그 사람한테 다 쏟아내고 오는 걸까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가 좋은 남자 또는 여자를 만나서 가장 빠르게 그 사람보다 잘 살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네. 저는 그게 가장 빠른 연인 사이의 복수라고 생각해요. 같은 차원인 거죠. 물론 그 규모가 커지고 내가 받은 어떤 상처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게 더 힘들어질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설계가 돼 있으니까 우리는. 그런데 그렇지 못하게 된다면 결국 손해보는 건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생각보다 내가 그 사람한테 물리적으로 피해를 준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겪는 고통의 크기가 과연 나랑 같을까는 저도 의문이거든요. 그거 역시도.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저는 이 용서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 무기가 우리가 복수를 진짜 엄청나게 큰 규모로 한다고 용서가 주는 크기가 더 크다고 생각해요. 저는 약간 또 반박을 드리자면, 반박을 드리자면, 이 영화가 사실 평론가들 사이에서는 그 고대 비극인 오이디푸스 왕 정설과도 많이 닮아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고대 비극에서 보면 특징이 이제 전설 예언이 내려온다는 거잖아요. 신탁. 네, 신탁이 내려오죠. 여기서도 저는 신탁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의 존재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미도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쇠맨술사? 아니요, 누이가 수아. 네, 누이 수아. 누이가 이제 마지막으로 죽기 직전에 하는 행동이 있어요. 카메라로 자기 자신의 얼굴, 그러니까 떨어지고 있는 자신의 얼굴을 찍으면서 죽습니다. 그리고 나를 꼭 기억해달라라는 말을 이제 우진한테 남기면서 죽는데 저는 그게 일종의 신탁 역할을 했다고 보거든요. 암시인가요? 암시라고 할 수도 있고 용서라는 것은 사실 여기서 가장 큰 피해자는 일단 수아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피해자가 용서를 해야 되는데 피해자인 수아가 나를 잊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기억해달라고 그랬고 심지어 그 사진으로 자기 자신의 모습까지 남겼어요. 떨어지고 있는. 네. 그 순간 이미 저는 우진이 할 수 있는 일은 복수밖에 없고 우진이 원고가 용서를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진이 한 복수가 자기 자신의 복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누이의 복수를 대행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누이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입증하는 과정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조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만약 우진이 대수를 용서했다면 자기 자신, 그러니까 우진은 좀 더 나은 삶을 앞으로 살아갔을 수도 있겠지만 우진이 자기 누이를 계속 기억하고 있다면 그리고 자기 누이를 계속 사랑을 하고 있고 그걸 입증을 해야 한다면 그 복수는 반드시 필연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제가 확실히 한 가지 좀 전제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저는 예를 들어
지금 제 말이 되게 조심스러워요. 제 말이 혹시나 예를 들면 뭐 범죄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라든지 네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용서를 하라고 강요하는 것처럼 들릴까 봐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저도 아까 똑같이 말씀드렸지만 국가는 용서해서는 안 돼요. 그렇죠. 네, 국가는 명백히 복수해야 되는 존재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국가를 만든 거고 국가는 정말 엄벌을 통해서 그 가해자들을 단죄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니까요. 네. 그러나 그게 개인의 역할로 옮겨갔을 때 과연 개인이 15년 동안 자기가 그 역할을 해서 복수를 하려고 하는 게 맞겠느냐. 그러긴 그건 개인한테 너무 큰 상처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는 걸 얘기를 드렸던 거라는 걸 일단 우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수아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고 수아가 이미 죽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우진은 용서를 할 수가 없는 입장이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제일 저는 올드보이의 제일 어려운 점이라고도 생각해요. 뭐가 어렵냐. 우진은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누이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는 점에서는 피해자지만 또 어떻게 보면 자기 귀책 사유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가해자라고 볼 수도 있겠죠. 저는 이런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더더욱이 용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용서의 대상은 그러니까 물론 죽었죠. 수아는 죽었어요.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더 이상 바꿀 수가 없겠죠. 근데 그 상황에서 수아가 예를 들어 수아가 만약에 살아 있었다면 저 사람을 결코 용서치 않았을 거야라고 추단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오대수라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난 오대수를 죽여야 돼 또는 오대수에 대해서 정말 끔찍한 고통을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그리고 나는 그 사이에서 일종의 가교 역할을 하는 거죠. 수아를 통해 수아의 의지를 내가 대신 실현해서 오대수를 죽였거나 고통을 주겠다. 일단 첫 번째로 그 과정에서 우진의 어떤 멘탈이나 이런 건 날아가 버릴 거고요. 그 사람은 더 이상 인간으로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 사람의 대행자일 뿐이니까 나는 더 이상 목적으로서의 가치를 잃는 거예요. 더 이상 나는 그냥 수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것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 안 하고요. 두 번째로 설령 수아가 말할 때 그렇게 남겨서 죽었다고 할지라도 저는 그걸 꼭 잊는 것만이 복수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게 꼭 그런 방식으로 복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사람 역시도 가해자였고요. 우진 역시도. 유채가 여기에 반박을 하고 제가 질문 짧게 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홍 회장님께서 이제 뭐 우진이 사람으로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긴 했는데 사실 그 말 자체는 저도 동의를 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진이 그렇게밖에 살 수 없었다라는 의견을 좀 계속 견지하고 싶습니다. 그 우진이 했던 말 중에 앞에서도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이긴 한데 복수심은 건강에 좋다. 하지만 복수가 다 이루어지고 나면 어떨까? 아마 잊고 있던 고통이 다시 찾아올걸? 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논리적 비약일 수도 있는데 이 문장에서 우진이 말하고자 하는 게 결국 자기를 움직이고 있는 원동력이라는 게 복수심이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이를 잃은 시점에서 사실 우진은 가해자기도 하기 때문에 자기가 누군가에게 탓을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복수심이 없다면 계속 살 이유가 없는 거죠. 자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자 누이이자 자기 세계인 사람이 죽은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진은 복수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고 그 복수심 때문에 이제 15년에 걸쳐서 복수를 하고 그리고 복수를 다 한 다음에 자기 자신에 대한 복수까지 마침으로써 자기의 기능을 다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질문하기 전에 저도 한마디만 짧게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종의 마약 같은 거라고 봐요. 복수심이 일종의 마약인 거죠. 그러니까 마약을 끊기 전까지는 그 마약으로 인해서 내 삶이 계속 움직이고 그리고 그 마약 때문에 내가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약을 더 이상 구할 수 없게 되면 쉽게 얘기해서 복수가 끝나고 나서 더 이상 복수할 사람이 없게 되면 금단 현상이 오는 거예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파괴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과연 그게 좋은 거라고 볼 수 있을까? 저는 그렇다고 보기 힘든 거죠. 네, 여기서 제가 마무리 질문 하나만 유채한테 드리고요. 아까 신탁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오이디푸스 왕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사진 합천 때문에 떨어지면서 수아가 찍었던 사진이 한 이게 뭐 신탁으로서 기능을 했다. 자신을 기억해달라라는 말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우진의 복수가 완료되고 자기까지 죽음으로 인해서 수아의 자신을 기억해달라라고 한 게 완전히 없어져 버린 거잖아요. 누구도 이제 수아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져 버린 거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 복수가 성공했다라고 보기 어렵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저는 그쪽으로 생각을 못 해봤는데 근데
물론 우진은 세상에서 이제 사라졌지만 대수가 기억하고 있잖아요. 네. 가장 큰 원죄자인 대수가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측면에서는 아직 기억자가 남아있다라고 기억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마무리 질문까지 드렸고요. 오늘 올드보이 배척은 이까지 듣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이제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토론의 승자도 같이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이 다음 마지막 코너인 올드보이 얼척으로 넘어가겠습니다.